쉽지 않다. 일단 첫 시간이니까 전체 한국사 개괄을 좀 하자. 핵심적인 연도, 외워야 될 연도, 시기 구분해야 될 연도만 잘라서 봅니다. 자, 우리 제일 처음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통일한 나라가 무슨 나라야? 제일 처음에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무슨 아니 그 한참 뒤에. 우리나라 최초로 통일을 한 나라는 누구니? 통일을 한 나라. 신라 통일신라죠. 통일신라가 몇 년도에 통일했냐면 676년도에 통일신라야. 어디 하나 공채권에서 적어놓으세요. 676. 676. 676. 그리고 고려가 그 다음에 통일신라는 고려시대죠. 고려가 삼국 통일이잖아. 후삼국을 통일한 거지. 고려가 통일한 게 936년입니다. 369는 아니고 이상하잖아. 비슷한 거. 이럴 때 어떻게 외우냐면 요 통일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삼국의 운명을 건 게임을 했다고 칩시다. 치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아마 주사위를 굴렸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배경이 무슨 게임을 했냐면 윷놀이를 합니다. 윷놀이를 했다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의 운명을 건 게임을 하는데 우리나라 배경이기 때문에 같이 윷놀이를 했어. 그래서 신라가 유치유 해가지고 원래 윷모 나오면 목숨 하나 더 살잖아. 그래서 윷 나와가지고 유치유 해가지고 목숨 하나 더 살아가지고 뒤로 이어진 거예요. 괜찮죠? 유치유입니다. 유치유. 다 외워야 돼. 그리고 고구려가 누구를 계승한 거니? 고구려가 계승한 거지. 그래서 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요까지 연도를 외우자. 668, 660인데 여기는 이렇게 하자. 여기가 고구려 멸망, 고구려 망자입니다. 망할 망자. 668이고 백제 망하는 게 660이야. 신라가 게임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가지고 뭘 하냐면 고구려 백제 팔을 한 짝씩 떼요. 그래서 8 빼고 8 빼고 8 빼고 8 빼고. 왜냐면 고구려는 힘이 좀 세니까 한쪽 팔밖에 못 뺐고 그래서 8만 뺀 겁니다. 백제는 좀 힘이 약하니까 양쪽 팔을 다 뺐다고 생각합시다. 양쪽 팔이 없으니까 유수를 못 던지잖아. 그래서 죽은 거야. 제일 처음. 괜찮지? 그래서 8 빼고 8 빼고. 괜찮죠? 그리고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후삼국 삼국 유민 의식이라 가지고 통일신라긴 하지만 고구려 유민 의식, 백제 유민 의식, 신라 유민 의식 이런 게 남아 있어. 언제 이런 각각의 우리는 백제의 후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같은 생각이 언제 사라지냐면 나중에 원나라가 몽골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다 한 대씩 두드려 맞으면서 그때 없어져요. 그때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처음 생겨. 뭐냐면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안 쳐맞으니까 서로 막 아웅다웅하면서 살다가 몽골이 다 쳐들어가지고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되거든요. 나중에 몽골이 쳐들어올 거야. 그래서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다 같이 죽창 한 방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민족이구나. 다 같이 죽창 한 방에 맞는. 다 같이 쳐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때 처음으로 한반도의 한민족이란 의식이 생겨. 그래서 고려시대까지는 고구려를 계승한 거지. 그죠? 근데 이제 한민족이니까 그래서 고려가 멸망하고 고려 말에 쳐들어오거든. 고려 말에 쳐들어오고 나서 나라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조선이 되는 거죠. 왜 조선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공통조상이 고조선이잖아. 그런 한민족을 묶을 수 있는 아이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고조선에서 나와가지고 조선이 된 거다. 이해가죠? 여튼 그래서 고려가 딱 삼국 통일한 게 936년인데 요 고려가 딱 삼국 통일할 때는 아직 이제 고구려라는 계승 의식이 남아 있던데요. 그래서 고구려는 세유, 고구려는 세유 이렇게 외웁니다. 구세유로 외우든지 고구려는 세유로 외우든지. 괜찮니? 그래서 고구려가 망한 게 나중에 막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 왜 외워야 되냐면 너네가 후삼국 통일 전쟁 과정 혹은 삼국 통일 전쟁 과정을 엄청 빡빡하게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이게 너네 시험 나오는 유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야.
나중에 고구려가 멸망한 지역에다가 평양에다가 안동 도읍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누가? 당나라가 안동 도읍으로 설치할 거야. 그 뭐지? 그 여황제? 여황제? 원나라. 아니야 여기 배웠는데. 기황후는 저 한참 고려시대에 나오고 요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 안동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 안동 도읍가 만들어질 거거든. 그러면 1번이랑 2번이랑 어디 들어가겠니?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당나라가 안동 도읍을 만들 거예요. 세울 거야. 1번에 들어가겠지. 고구려가 멸망해 여기 들어가니까. 맞지? 백제 부흥운동은 어디 들어가겠니? 2번. 2번 들어가겠지. 백제가 망해야 백제 부흥운동을 먼저 할 거니까. 고구려 부흥운동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겠지. 고구려 멸망해야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순서가 백제 멸망하고 나서 웅진도덕부를 설치하거든. 백제 멸망하고 웅진도덕부 설치하고 백제 부흥운동하고 고구려 망하고 고구려 부흥운 그러니까 안동 도읍부 설치하고 고구려 부흥운동하고 나당 전쟁한 다음에 통일신라예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으려면 이 분기점 연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연도는 다 외웁니다. 뭔 내용인지 이해가지? 자 그리고 고려는 936 여기는 이제 고구려의 복수를 꿈꾸는 거잖아.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한 건 936년인데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게 676년도 있듯이 고려가 건국한 거는 918년이에요. 18씩 빼면 됩니다. 18씩. 여기도 900년. 여기는 뭐냐면 고려 건국이야. 고려 건국은 918년. 그다음에 후 백제 건국은 900년. 그래서 여기는 8 빼고 8 빼고 여기는 18 빼고 18 빼고거든. 그래서 약간 평행세계 같은 느낌으로 외우면 돼요. 평행세계 같은 느낌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키다니 18 빼고 백제를 멸망시키다니 18에서 18 빼고. 괜찮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그 고려가 건국되기 전에 왕건이 누구 밑에 있었어요? 궁예 밑에 있었거든. 궁예는 후 고구려식이야. 그래서 후 고구려일 때 왕건이 하는 역할들은 다 어디 들어가겠니? 1번이야 2번이야. 후 고구려일 때 왕건이 궁예 밑에서 뭔가 전출할 거 아니야. 다 2번에 들어가. 이해가? 그러면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면서 고려랑 후백제랑 어쩌고저쩌고 뭐가 나와. 다 몇 번에 들어가겠어? 1번에 들어가. 이해가지? 그래서 이 핵심 연도들을 딱딱 알아놓으면은 어차피 시기 판단 문제야. 너네가 왜 내가 이런 연도들을 다 외워야 되냐면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있잖아. 맨날 나오지. 준서, 이의, 시오. 근데 너네가 이렇게 연도를 안 외워도 된다는 선생님들은 이런 거지. 너네가 기흥 다음에 니은이 오는 건 알고 있어. 니은 다음에 리을이 오는 것도 알고 있거든. 리을 다음 디귿 다음 리을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다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사실. 근데 뭐냐면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빼고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리을 이렇게 미음 비읍 이렇게 있으면 보면은 기읍 다음에 니은 오는 건 알고 니은 다음 디귿 오는 거 디귿 다음에 리을 오는 건 아는데 기읍이랑 미음이랑 순서는 몰라요, 너네가. 원래 이래. 가끔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이거 다음에 이거 오지 이거의 원인으로 이게 일어나는 건 아는데 이거랑 이거랑 떨어뜨려 놓잖아.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핵심 연도를 외워. 연도를 외우잖아. 연도를 이게 몇 년도인지 알고 이게 몇 년도인지 알면은 이거 두 개는 읽을 수 있지. 그리고 그 앞뒤로 있는 거 넣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연도들을 외우라고. 괜찮죠? 자 그리고 고려시대까지입니다. 고려시대. 그 고려 다음 뭐예요? 고려 다음에는 조선시대죠. 조선이 건국된 건 몇 년도냐면 조선 건국은 1900? 제가 잘못 말. 마지막 자리가 2였는데? 2야. 1392년도입니다. 1392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른 방법으로 외우는 것도 많은데 나는 그냥 고려는 세유 이렇게 외우잖아.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거 이때 조선부터는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해가지고 다 같이 죽창 한 방이라서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언제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거 하고 있어. 식상하니 그만두자 이렇게 식상하니 그만두자. 아니면 뭐 이성계가 역성혁명 일으킨 거잖아.
그런 이제 신화된 입장으로 왕을 죽이는 그런 나쁜 짓을 일삼구도 왕이 되었다. 뭐 이렇게 외우든지 일삼구두로 외우든지 식상하니 그만두자로 외우든지 외워야 되거든. 어떻게든 외우면 됩니다. 뭐든 간에. 괜찮죠? 그리고 조선이 멸망하고 나서는 무슨 나라입니까? 조선은 언제 멸망해? 대한제국? 대한제국. 대한제국 몇 년도에 만들어지냐면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이에요. 딱 몇 년도니? 505년도예요. 505년. 그렇지. 그래서 조선은 사실은 이렇게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는 것처럼 막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왕성이 바뀌잖아. 고종 황제가 조선 왕이었다가 고종이었다가 스스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한단 말이야. 지금 계속 이씨 왕조지. 대한제국도. 그래서 그냥 낡았으니까 505년도 정도 지났으니까 낡았으니까 그냥 이쁘게 새롭게 고친 거예요. 이쁘게 고쳤다. 이렇게. 괜찮죠? 요게 이제 딱 분기점 연도고, 그리고 고려 시대를 절반으로 쪼개고 조선 시대를 절반으로 쪼개는 연도도 알아둡니다.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중간으로 딱 쪼개가지고 고려 전기랑 고려 후기를 나누는 사건이 있어. 어떤 사건이라고? 왜 뭐가지 삭? 그거 아니에요? 뭐가지 싹싹 하는 사건이 임진왜란이 요겁니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가리는 분기점이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이전을 조선 전기라고 그러고 임진왜란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그러고, 고려 시대는 고려 전기랑 고려 시대는 전후를 가리는 기준이 뭐야? 고려 시대는 무신 정권이야. 무신 정권. 무신 정변이 일어나는 게 1170년. 그래서 무신들은 뭘 들고 있어요? 칼 들고 있지. 그래서 무신들이 많은 거죠. 무신 정변이니까 쌍칼을 들고 있는 거야. 쌍칼을 들고 침공에 들어온 무신들이 쌍칼을 들고 침공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괜찮니? 1170입니다. 그리고 딱 100년 후에 뭔 일이 나면 100년 후에 1270년. 이때 개경 환도를 하거든요. 개경 환도. 뭐의 분기점일까? 무신 정변이 무너지고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원 간섭기가 시작되는 분기점. 이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딱 원 간섭기입니다. 딱 100년 걸리거든요. 몽골 쳐들어오던 시기라서 몽골 쳐들어오고 이제 끝까지 저항하다가 40년 만에 항복하고 이제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돌아오면서 무신정변이 무너져요. 그때부터는 아까 그 몽골 쳐들어왔던 그때잖아. 나도 한방 너도 한방 그 시기. 그래서 원나라에 우리나라가 약간 식민지배 받던 원 간섭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 간섭기 막 하다가 이제 외부 쳐들어오고 이제 이성계 뭐 신흥 무인 세력 성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역사명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좀 요건 아까 뭐라고? 무슨 사건? 임진왜란인데 임진왜란. 왜? 얘가 자꾸 기만해. 임진왜란이고 요거는 몇 년도? 아니 진짜 아니 592년이야. 1592년. 5인 건 기억이 나요. 1592년. 딱 몇 년도에 여기는? 200년. 딱 200년이야. 그래서 일본이 200년 조선 건국 200년을 기념해서 축하하러 왔다가 그 부산에서 이제 부산 포천사 전발이 모르고 이게 초총을 빵 쏘는 바람에 전쟁이다 하면서 전쟁이 났다. 농담이고 그때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 딱 200년. 여기는 100년 만에 개경한 여기는 200년 만에 임진왜란. 괜찮죠? 그리고 요 사이에 그 대한제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근대 시기로 접어들 때 언제부터 근대라 그래 우리나라에서? 네. 추겨 좀 더. 그게 안 됐나? 근데 이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대 시기로 접어드는 계기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그러거든.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누구한테 우리가 강제 기한당합니까? 저 시험 보면 안 되죠. 저 일본이었나? 일본이지 일본. 그렇게 본드까지 들리는 일까지는 아닌데. 딱 아는 내용. 1800 그래서 76년이야. 이게 분기점 연도입니다. 그래서 일본 빡쳐 이후로 외웁니다. 일본 빡쳐 이후. 괜찮지? 여기 나와 있는 연도들만 2분 줄 테니까 외웁니다. 네? 2분 정도 외울 수 나 있지.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여기다. 1년 동안 쓸 연도들이기 때문에
2분. 알겠습니다. 자, 신라가 통일한 연도가 몇 년도였어? 676. 676년 좋습니다. 많이. 고구려가 망한 연도는 몇 년도야? 668년. 아, 그치 8대고 여기 아니. 백제가 망한 연도가 660. 660년. 60년이야. 660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시기는 930년. 좋아. 고려가 건국한 연도 900. 아니 918년. 아직 계산하고 있잖아. 900제가 건국된 연도가 900년. 900년. 조선 건국은 몇 년도였니? 1392년. 식상하니 그만두자. 괜찮죠? 가운데 가르는 분기점은 뭐였어? 무신정. 무신정이야. 몇 년도? 370년. 1370년. 그렇지. 짱잘 들고 120. 침공에 야 들어온다. 이거 틀렸어. 다음 거 말하는. 딱 100년 뒤에 뭐? 개경한도. 개경한도가 몇 년도? 1270. 1270년이야. 1270년. 대한제국 건국된 게? 1892년. 오, 1800 이쁘게 고치자. 1897년. 선대양. 1897년. 7년. 그래서 이쁘게 고쳤다라고. 가운데는 뭐였니? 임진왜란 몇 년도? 1592년. 1592년. 강화도 지역이 몇 년도? 근대의 시작 강화도주야? 1876년. 그렇지. 일본 빡쳐이 6까지. 잘했습니다. 하드캐리 미쳤다. 어. 진짜야 분발해. 잘하고 있어. 여기 기본 연도고 이 정도는 앞으로도 계속 쓸 거니까 내가 종종 물어보기도 할 거고 진도 나갈 때마다 외워두십시오. 자, 그리고 일단 기본 교재는 한글이고 요 빈칸지 암기하는 걸로 이제 진도는 나갈 거거든. 문제는 요걸로 풀고. 그래서 매주 진도 나간 데까지는 빈칸지 테스트를 볼 거예요. 오늘만 뒤에 답이 나와 있어. 뒤에 공부할 때는 뒤에 보고 바로 뒷페이지에 답이 나와. 원래 양면으로 뽑아야 되는데 까먹고 이제 네. 단면으로 뽑아가지고. 하나의 주제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물었는데. 원래 이게 8페이지밖에 안 되거든. 근데 삼국시대 전체인데 8페이지가 중간고사 범위보다 조금 더 많아. 그래서 8페이지만 달달달 외우잖아. 8페이지를 외우면 중간고사를 잘 볼 수 근데 있어. 8페이지에 한 아니네, 4페이지밖에 안 돼. 아니, 4페이지. 너무 꽉꽉 채워져 있는. 그치, 그래서 내가 한 페이지 넣었다고 고생했다고. 4페이지만 외우면은, 근데 이게 내용 많이 후려친 겁니다. 여기 플러스 조금 더 해야 돼. 친 거예요. 이것도 조금 더 많아. 근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서 방학 때는 이걸로 일단 수업을 합니다. 계약해도 뭐 이걸로 수업할 거 같긴 한데. 괜찮죠? 아 맞아. 자, 선사시대부터 갑니다. 선사시대. 제일 처음부터 지금 선사시대. 선사시대인데 무슨 시대? 뭐 둘로 나누는 무슨 시대? 김석기. 그렇지. 성동기. 석기 시대와 금속 시대로 나누거든요. 석기 시대는 둘로 뭘로 나누는 거야? 돌이지 석기 시대니까. 그러니까 뗀석기랑 간석기로. 그 뗀석기가 지던 시대를 부석기라고 부석기라고 부석기. 여기는 음. 사냥 채집이고 신석기는 오, 그렇지. 그 농사를 지어요. 그치! 농업혁명이 핵심이에요. 농업혁명이. 청동기 그다음에 청동기 다음에 철기. 철기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네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는 생활이 가장 먼저 핵심은 전부 다 뭐냐면은 경제적인 변화에서 나타나요. 경제적인 변화. 여기는 무슨 뭐 경제 생활이 어때? 사냥 채집 생활하는 거야. 이동 생활하겠지. 그래서 뗀석기를 쓸 거거든. 구석기 시대 쓰는 석기 종류는 뗀석기입니다. 그냥 떼서 썼다는 얘기야. 던져가지고 떼어진 돌덩어리 가지고 사냥을 도구로 썼다고. 뭐에 쓰겠니? 사냥 채집하던 시기니까. 뗀석기는 전부 무슨 도구야? 사냥 도구예요. 사냥 도구. 사냥하던 시기니까. 여기는 신석기 때 뭐 했다? 간석. 간석기를 쓰는데 농사를 지니까 이 간석기들은 주로 뭐에 쓰겠니? 네, 농기구. 그래, 농경도구야. 농경도구. 여기는 사냥도구, 여기는 농경도구. 청동기 시대는 청동 쓰는 시대거든요. 근데 청동 쓰는 시대인데 청동은 약해서 못 써요. 쓸 수는 있는데 그래요? 석기보다는 강하긴 해. 근데 뭐가 제일 문제냐면 청동기는 1000도 이상 올릴 수 있으면 청동 도구를 재련할 수 있습니다. 철기는 1500도 이상이 높아져요. 너무 좀. 근데 청동기는 양이 많이 얻을 수가 없어요. 구리랑 주석이랑 합금해서 얻거든요. 근데 구리 주석을 대단위로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청동기는 주로 뭐에 쓰냐면 전부 다 칼. 그치. 액세서리인데 의뢰용품으로 써요. 이때 당시 지배자들은 청동기 시대 지배자들은 다 어떤 계층이냐면 제사장 계층이야. 재정일치 시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사 도구로 써요. 의뢰용품입니다. 청동기는 철기 시대 때 돼야 농경 도구, 그러니까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가 나와.
그래서 여기는 맨날 그 뭘로 오답선지가 나옵니까? 청동기 시대. 그 청동제. 청동제? 농기구 썼다. 그렇지. 뭐 썼는데 실제로 농기구. 반달? 돌칼 썼잖아. 그렇지.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경제적인 것부터 항상 먼저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것부터. 자, 1번은 좀 여기 빈칸에 여기 쓰세요. 여기 옆에 쭉 쓰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똑같은 걸 내줄 건데, 써요? 쓰면서. 이거를 이 페이지를 똑같이 다음 시간에 인쇄해서 줄 거야. 너네가 이거만 보고 쭉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반타작 못하면은 일어서서 수업 듣습니다. 몇 쪽이에요? 네. 1페이지, 1페이지. 26개 맞추면 돼요. 그렇지, 여기서는 26개 이상 맞추면 되죠. 예, 뭐 반타작은 그렇게 안 어려워. 그냥 외우냐, 외울 의지가 있냐, 없냐 차이죠. 반타작은. 자, 1번. 1번이 사냥. 사냥 체질입니다. 사냥 체질. 1번 사냥. 그리고 사냥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디서 살겠니? 막집. 그렇지. 막집인데 신석기 유물이랑 구석기 유적지랑 신석기 유적지를 비교해 보잖아. 구석기 유적지들은 다 어디 있냐면 산속에 있어. 내륙지방에 있습니다. 요렇게 분포해요. 내륙지방에 있어. 내륙지방에 있고 유적지 이름들이 다 그런 식이야. 평남, 상원, 건모루, 동굴 같은 느낌이에요. 청원, 두루봉, 동굴 같은 그런 식으로 이름이 나와. 왜? 사냥 채집해야 되니까 어디 가면 사냥감 많아? 산속에 많겠죠. 내륙지방에 있겠지.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이동 생활을 하면서 다녀야 되니까 집을 빡세게 지어 못 지어. 뭐지요? 못 지어. 그래서 어디 주로 많이 산다? 동굴 같은 데 많이 살아요. 그래서 땡땡 동굴 같은 게 유적지로 많이 나온다고. 정도 때 구석기 시대는. 근데 신석기 시대는 유적지들이 다 어디에 분포하냐면 바닷가. 강가 바닷가에 분포해요. 왜 강가 바닷가에 분포한 거예요? 봤니? 물.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근데 왜 바닷가지 근데? 바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채집 아닌가? 아니야. 어로 활동을 하긴 하는데 어로 활동도 중요합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물이 많아야지. 근데 강 상류가 계곡이 강 상류. 서울이 한강 하류입니까? 한강 상류입니까? 서울이. 하류. 한강 상류. 서울이 서울 지역이 하류. 한강 상류야, 한강 무조건 하류야. 하류. 중간에 껴있죠. 아니, 하류. 중간에 하류죠. 요즘은 하류지. 저기 태백산맥에서 쭈르르 남한강, 북한강 내려와가지고 서울은 여기 있잖아. 강 하류지, 이 정도면. 그렇죠. 강 하류입니다. 큰 강 하류가 어디에 다 붙어 있어? 바닷가에 붙어 있잖아. 큰 강 하류에서 농사를 짓기 좋겠지. 왜냐면 여기는 평평하니까 평야 지역에서 농사 짓기 좋겠지. 그리고 강이 저 위에 계곡물들이 막 합쳐지니까 유량이 많겠죠. 물량이 많을 거 아니야. 농사 짓기 좋겠죠. 그래서 다 농사 지으러 어디 가는 거야? 해안가 지역으로 간다고. 강가 바닷가 면에서. 괜찮니? 그리고 요 신석기 시대랑 구석기 시대 집 종류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무슨 집을 짓는다 그래? 막집. 막집입니다. 막 지은 집으로 외우세요. 실제로는 천막집이야. 천막집 할 때 그 막자입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집을 제대로 못 지으니까 어떻게 지었다? 막 지었다. 이렇게 외우세요. 막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막집. 동굴 바위 근해를 살고 그 인근에 살면서 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저기 7번 먼저 적어라. 7번. 강가나 바닷가인데 여기는 신석기 시대는 무슨 집? 홈집. 옴집입니다. 우리 잘 알지? 저 옛날에 다녔어요. 훌륭합니다. 여기는 옴집이라고 적고요. 이 움은 무슨 뜻이냐면 그 움푹하요? 맞아요. 우미트다 이런 말 들어봤니? 우미트다? 새싹이 막 돋아나는 걸 우미트다라고 하잖아. 이 움이 지하를 뜻하는 순우리말이야. 아래쪽에 있는 거 땅 아래쪽 지하면을 뜻하는 아래 그 순우리말인데 반지하 집이 움집입니다. 왜 반지하 집을 짓겠어? 따뜻하죠. 맞아요. 아니, 집을 처음 지어보는 이건 막집은 그냥 대충 그냥 천막집으로 이동식 집을 지은 거고 정착 생활은 이때부터 하지.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서 빡세게 집을 지은 건 이때가 처음이거든. 근데 아직 처음이라 가지고 집을 어떻게 짓는지 잘 모르지. 그래서 벽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땅을 파가지고. 마침 지역이 지금 어딘데? 강가 바닷가잖아. 땅이 어떻게 써? 모르겠죠. 땅 파기 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땅을 판 다음에 위에 이렇게 거적대기를 덮어가지고 요 밑에 하덕 피우고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드는 게 움집이야. 반지하라는 뜻이다. 움은 왜 신석기 때 해안가로 가니까 이제 정착 생활을 빡시게 하고 집을 잘 못 지으니까 바닥을 파서 만들었다. 요 정도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7번에 움집 먼저 적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도구 뭐 썼다 그랬어? 구석기 시대 때 무슨 도구 무슨 석기? 빈석기. 뗀석기입니다. 처음이니까 그냥 막 이렇게 던져가지고 깨진 파편만 가지고 이렇게 내려 찍는 식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뭐다? 사냥 도구랬죠. 구석기 시대는 사냥 채집어로 활동하던 시기니까. 사냥 도구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사냥 도구 중에 순대찌르기. 또 나와. 순대찌르기도 나오고 주먹도끼도 나와. 주먹도끼. 주먹도끼. 너 따로 한능검 같은 거 했니? 한능검 공부? 아니면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사 그걸로 한 거야 공부를? 왜 잘 알지? 저 시험때 감명. 계속 했어요. 중학교 과정 중에 근데 고1 한국 중1 한국사가 없는데 중1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한국사를 오씨 훌륭한데 좋습니다. 그래서 3번은 뗀석기고 4번 5번이 주먹도끼 쓴배찌르기입니다. 쓴배찌르기. 쓴배는 뭘 쓴배라고 하냐면 연결 부위를 쓴배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 봐봐 이렇게 돌이 있을 거 아니야 돌. 대충 이렇게 빡세게 만들진 않고 구석기 시대니까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돌을 깬 거 뗀석기를 쓸 거 아니야. 여기다가 나무 같은 거를 쭉 이렇게 나무는 쉽게 이렇게 길다란 구할 수 있지. 그럼 이걸 돌로 이렇게 줄로 묶은 거야. 근데 연결 부위 있잖아요. 연결 부위 이렇게 된 연결 부위. 그러니까 이 줄로 묶어가지고 나무랑 돌을 연결할 수 있는 이쪽 연결 부위를 쓴배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를 이어서 찌르기로 만든 게 쓴배 찌르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큰 돌덩어리 그냥 깨져가지고 내려 찍는 용도로 쓰는 건데 이제는 뭐까지 간 거예요? 연결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구석기 후반기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네 두 개, 얘는 처음 만들어져서 좀 중요한 거고, 얘는 제일 완성본이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의 최종 발달된 형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나와요. 주먹도끼 쓴배찌르기 다 뭐에 쓴다고? 사냥. 사냥 도구입니다. 둘 다. 가민이 따라오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알아두세요. 사냥 도구 주먹도끼와 쓴배찌르기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주먹도끼 쓴배찌르기였고, 자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다? 6번 뭘 시작했다? 농경. 농경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농경. 그래서 아까 강가 바닷가로 주거지가 이동한 거고 뭐 짓고 살았다? 옴집 짓고 살았다까지. 자 내려가서 두 번째 거 화살표 보면 정착생활 나오죠. 정착생활. 이제 정착생활 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냥 무리사회입니다. 그냥 구석기까지는 무리사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왜냐면 사람이 단일 개체로는 그렇게 좀 상위 포식자가 아니죠. 사냥하기가 쉽지 않잖아. 우리가 이렇게 뭐 원숭이에서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성을 발달시켜가지고 큰 동물들도 무리 사냥하는 식으로 협동성 이런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리 사회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정착 생활을 하니까 내 주변에 살고 있던 이 무리, 혈연으로 맺어진 이 무리들이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약간 부족 같은 느낌인데 이걸 시족이라고 해. 부족 사회도 맞고요. 시족 사회인데 시족 사회. 여기 부족사로 돼 있네. 8번 부족사회, 시족사회 써도 돼요. 시족사회든 부족사회든 부족사회 혹은 시족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생활을 하니까 뭐를 할 수 있냐면 가내수공업을 할 수 있어. 가내수공업 하면서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나와. 뼈바늘. 뭐에 쓰냐면은 뭐 섬유라고 뭐 목화든 뭐 나무 이파리든 뭐든 이렇게 쭉 이렇게 좀 길게 쭉 해가지고 실을 뽑을 수 있는 어떤 자연 물질이 있어. 섬유에서 실을 뽑아낼 때 뼈바늘은 가락바퀴는 가운데서 이렇게 고정하는 역할이고 위에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실을 뽑아내는 게 뼈바늘 역할입니다. 둘이 세트로 뭐에 쓰냐면 가내수공업 하면서 옷 만드는 데 써요. 근데 예전에 구석기까지는 이런 거 빡세게 못 만들겠지. 맨날 이동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딱 앉아가지고 제자리에서 막 이렇게 할 여유가 되겠어. 근데 이제 정착생활 하잖아. 정착생활 하니까 집안에서 뭐 이렇게 실 같은 거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할 여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착생활하고 같이 나옵니다. 가락바퀴와 하는. 괜찮지? 그래서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물이고, 그리고 아까 무슨 석기 쓴다고 했니? 11번 간석기는 주로 뭐에 쓴다? 농경도구에 씁니다. 농경도구. 여기는 농사짓는 거야. 여기는 사냥도구고 여기는 농경도구고 여기는 의뢰용품. 갈판 생각. 맞아. 갈판 맞아. 갈돌, 갈판, 돌, 낫, 돌, 모습, 갈돌, 갈판 전부 다 뭐에 쓰는 거냐면 조리도구 혹은 농경도구입니다. 돌, 낫, 돌, 모습은 농경도구로 나오고 갈돌, 갈판은 이렇게 갈아 쓰는 거거든요. 도토리 같은 거 으깨거나 뭐 곡식 같은 거 으깰 때 썼어요. 조리할 때.
그건 이제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 전부 다 뭐라면 전부 다 간섭기에 들어가. 농경 농구. 자 그리고 처음으로 뭐가 나오냐면 12번에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요. 빗살무늬 토기라고 쓰십시오. 빗살무늬 토기. 이게 여러 설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도 토기가 나와. 빗무늬 토기라고 나올 건데 신석기 시대의 토기와 청동기 시대의 토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닥이 어떻게 생겼냐 차이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면 첨저형 토기라고 해요. 뾰족할 첨자를 써요. 바닥이 뾰족합니다. 왜 뾰족하겠니? 그 바닥에 꽂아. 그치 바닥에 꽂아요. 왜 바닥이 어떻기 때문에? 바닥은 바닥이 무르잖아. 해안가 지방에 있죠. 무르니까 뭐 만들 수 있었어 아까? 옹집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 땅 파가지고 반지하 집을 만들 수 있지. 그래서 다 바닷가기 때문에 바닥 이렇게 고정하려면은 그게 일반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그냥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구멍을 파가지고 구멍 안에 집어 넣는 게 덜 쏟아진다. 이해가? 근데 청동기 시대는 어디로 가냐면은 구릉지로 가거든요. 원래 최초 문명들은 전부 다 언덕 위에 세워졌어. 왜 언덕 위에 세워지겠니? 조금 이따 나올 거지만 그 전쟁 때문이야. 처음으로 계급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생산 능력이 발전해가지고 잉여 생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전쟁이 발생하고 계급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내 거를 지켜야 되니까 전쟁에 유리한 지역으로 가요. 어디? 산 위, 언덕 위. 부릉지 지역으로 갑니다. 괜찮니? 부릉지 지역으로 가면은 땅바닥이 어때요? 물러요, 딱딱해요. 딱딱해. 그래서 바닥이 평평해져. 못 세우니까. 이해가니?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가냐면 무늬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무늬가 없어. 무늬가 없는 걸 뭐라 그래? 민무늬. 머리가 없는 걸 뭐라 그래? 민머리. 민머리죠. 무늬가 없다 그래서 민무늬 토기입니다. 요거는 청동기 시대 토기고, 뭐 눌러찍기 무늬 토기 뭐 이런 거 나오거든. 빗살 무늬 토기 이런 거. 땡땡 무늬 토기가 들어가면 전부 다 신석기야. 이것도 여러 설이 있거든요. 여러 학설이 있는데 뭐 이런 거 뭐 농경 예술품 의미를 가진다 그러고요. 이런 거 이게 위에서 보면은 뭐 태양빛이 동심원으로 쭉 위에서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바라보면은 태양빛이 뭐 동심원으로 뻗어 나간다는 뭐 그래서 예술적 의미를 가진다, 뭐 주술적 의미를 가진다, 풍요를 기원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근데 좀 일반적인 설명은 뭐냐면 여가생활 뭐 이런 거 정착생활 하다 보니까 여가생활을 즐긴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근데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사유재산을 처음으로 표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봐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은 다 시족생활하면서 정착생활 처음이잖아. 근데 잉여생산물이라는 게 이전에는 없어. 뭔 얘기냐면 니꺼 내꺼 구분이 없어. 사유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 처음으로 딱 사냥을 해. 구석기 시대 사냥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냥물이 썩어. 채집을 하면 과일이 어떻게 돼? 썩어. 그래서 부패되기 때문에 오래 뭔가 잉여생산물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어. 이해가니? 근데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뭐가 만들어졌다고? 농사를 지으니까 잉여생산물이 생겨요. 잉여생산물이. 그거 보관하려고 만든 거거든. 그러면 내 남는 잉여생산물이라는 걸 표시를 해야 돼. 그리고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반도체 같은 개념이야. 첨단 테크놀로지라고. 되게 이거 진흙을 불에 구워가지고 잘 깨져요. 진흙도 불에 구울 때. 안 깨지는 형태로 이거 조리 안에 막 물 같은 거 담아가지고 조개탕 이런 거 해먹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불을 딱 뗐는데 안에 이제 음식물 같은 거 조리해가지고 이게 보존하면서 익혀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집약체인데 내 열심히 만들 것 아니야. 이거 내 거라는 걸 표시해야지. 이게 이거야 무늬. 근데 청동기 시간 되면은 계급이 발생하고 신분이 나오고 사유재산 개념이 확고하게 정착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미 내 거 우리 집도 다 개별적으로 돼. 지금처럼 부족생활 안 한단 말이야. 우리 집에 있는 거면 당연히 내 거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얘가 생겨서 무늬가 다 사라져.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이런 학설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빗살 무늬 토기다. 자 그리고 13번, 14번, 15번은 원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거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이거 그것 때도 나오지. 세계사 할 때도 나와요. 거기도 신석기 시대 때 나오니까. 지금은 뭐 이게 한국사는 여기는 다 신석기는 겹치는 거니까.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라 그러고 너가 나랑 이걸 했니? 올 애니미즘, 특 토테미즘 했니? 자연. 애니미즘이고 토테미즘이 동물, 동식물. 그렇지. 샤머니즘이 그 제사랑 무당. 무당 같은 개념이야. 여기다가 올이라고 적어놓고요. 토테미즘에다가 특이라고 적어놓고요. 샤머니즘에다가 신이라고 적어놓고 자연 옆에다가 올이라고 적고 이어서 우리 다시 자 이렇게 적어놓고요. 원시신앙입니다. 세 개 다 원시신앙인데 뭐 시작하면서 이게 중요해진 거냐면 농사를 짓죠.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자연 현상이 되게 중요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태양이 적절하게 내리쬐고 비가 이제 농사를 짓기에 적절하게 비가 오고 너무 심한 홍수, 너무 막 구름이 끼고 태양이 안 내리쬐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연 현상에 대한 숭배 신앙이 처음 나타나는 게 신석기 때부터입니다. 농사를 시작하면서 나온 거야. 일단 다 경제 시작해 문제죠. 근데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는 모든 자연 현상들을 다 숭배합니다. 그래서 올 애니미즘이에요. 이응 올 애니미즘. 근데 이제 농사 지으니까 정착 생활하는 거지.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가 조금 더 중요해지냐면 내 주변 내가 정착 생활에서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잖아 지금. 네. 내 주변 부족 주변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물, 식물, 동물 뭐 이런 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토템 뭡니까? 우리 그 한민족 주변에 살던 동물들이 누구였습니까? 곰, 호랑이였습니까? 곰, 호랑. 소는 이게 농사 지으면서 쭉 발달한 거고 이제 최초 토템은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 시기에 환웅 뭐 당군 뭐 이러던 시기에는 주변에 곰, 호랑이들이 많이 살았던 거지. 곰이요? 곰. 곰이 어디 있어. 살았어요? 곰이 살았지. 너 본투비 코리안이랑. 곰이 있었어. 아 가만히 있어. 위에 아니, 지금은 이제 한반도로 내려와가지고 그러지만 만주 지역은 위도가 좀 높았잖아. 거기는 곰들이 주변에 막 돌아다니니까 특히나 좀 무섭고 막 사납고 흉포하고 권위 있는 동물로 쌍을 그래서 곰 숭배신앙, 호랑이 숭배신앙 이런 거 나온 거라고. 호랑이 숭배신앙. 아 그래서 견우 아닌데.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 궁녀 나온 거 나온 거. 견우. 그게 특별한 대상을 우리 주변 부족에 있는 그러니까 성황당 뭐 이런 거 알아요? 성황당이라고 그 시골에 가면은 큰 나무 주변에다가 돌 쌓아놓고 알아요. 이게 뭐 이렇게 리본 같은 거 막 달아놓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게 토테미즘입니다. 특정 대상을 숭배하는 거. 이거 뭐 동물만 숭배하는 게 아니야. 맨날 호랑이 토템, 곰 토템 하니까. 근데 식물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대상을 숭배하는 게 티그티그특 토테미즘입니다. 괜찮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자, 우리 주변에 사는 엄청 신령한 호랑이, 신령한 나무인데 그 신령한 존재들이랑 우리가 대화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걸 해석하고 번역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무당. 걔네가 그렇지 무당입니다. 맞아요 무당. 맞네. 걔가 샤먼인데 이 신령한 존재들하고 인간들을 미개한 인간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로 이어지는 거냐면 청동기 시대 지배 계급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신석기 말엽에 농경혁명이 일어나거든. 신석기 말쯤에 이런 애들이 다 등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는 애들이 내가 무슨 복잡하게 다른 사람들 못하는 거 막 알고 해가지고 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배계층이고 청동기 시대의 최초 지배계층이야. 그래서 고조선 시대 지배자 칭호가 뭐야? 고조선의 지배자. 고조선의 지배자 칭호가 뭡니까? 단군? 왕검이잖아. 이 단자를 재단 단자를 씁니다. 혹은 그러니까 저게 명칭이에요. 명칭이야. 명칭.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지배자예요. 지배자. 지배자의 명칭이 당군 왕검이야. 당군 왕검이 이게 신령 뭐 몇천 년을 살았다고 이게 전설상으로 전해지는 거고 아마 대대로 쭉 이어지면서 이 직책이 세습됐을 거예요. 그게 몇천 년 동안 살았다는 걸로 나타내진 거지. 이해가? 네. 근데 이 단자는 박달나무 단자. 박달나무 뭐예요? 신령한 나무야. 그 환웅이 내려왔다는 신단수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마 제사를 지냈겠지. 신령한 나무에다가. 그 우주목 숭배 신앙이야. 우주목 혹은 뭐 세계목 숭배 신앙. 그 신령한 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그게 뭘로도 번역되냐면 제단 단자로도 쓰거든요. 제단에다가 막 바치고 막 절하고 막 기우제 같은 걸 지내는 거. 그런 걸 할 수 있는 제사장, 종교적 지배자들 돼요. 왕검은 큰 칼이잖아요. 정치적 강제력을 돼.
그래서 재정 일치의 지배자, 제사도 지낼 수 있고 정치의 지배자이기도 하고.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야. 저기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 이집트 지도자 이름이 뭐예요? 이집트 파라오. 지배자 파라오잖아. 파라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칭해져요? 태양. 태양신 태양. 라의 아들이 파라오예요. 여기도 제사장님이지. 그 인도에서도 인도의 지배 계층 제도 뭐예요? 인도의 계층 제도 카스트 제도. 아 맞아. 카스트 제도의 제일 상위 계급이 누군데? 브라만 계급이거든. 얘네는 뭐 하는 애들이냐면 제사. 제사장이에요. 제사 계급입니다. 그래도 종교잖아. 종교지 종교. 그래서 다 뭐냐면 이 청동기 시대의 초기 지배자들은 전부 다 재정일치 지배자입니다. 여기가 이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해가? 근데 이게 나온 거는 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처음 등장한 거 전부 다 신석기 때다. 농사 지으면 시작된 거예요. 이거 결론적으로는. 괜찮죠? 그래서 원시신앙 13번, 14번, 15번 애니미즘, 올 애니미즘, 이응, 즉 토테미즘, 티귿, 신, 샤머니즘, 무당입니다. 무당. 신을 매개해주는 존재. 신, 샤머니즘, 시읒 이렇게 외웁니다. 괜찮죠? 다 원시신앙이고.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전부 다 경제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지. 네. 신석기 시대는 뭐하고 뭐 시작한 게 문제였어? 신석기 시대 뭐가 문제였냐고. 신석기 시대 뭘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들이 아, 나타났으니까 농경을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타났지. 청동기 시대는 뭐가 시작된 게 가장 큰 변화냐면 벼농사를 시작한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벼농사라고 써주세요. 16번의 벼농사. 그래서 벼농사니까 농사 뭐 짓는다? 농사 짓는 도구, 벼농사 짓는 도구가 필요해. 벼농사 짓는 도구로 유물이 출토된 게 있어. 그게 17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반달 돌칼이라고 나와요. 왜 반달 돌칼이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반달 모양으로 생긴 다음에 구멍이 딱 두 개 뚫려 있어요. 이 구멍에다가 줄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뭐 이렇게 줄이 돼 있겠지. 그다음에 줄로 이렇게 손 걸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뭐에 쓰는 거냐면 날. 요거는 땅. 벼이삭을 뜯어내는 데 쓰는 거야. 벼가 이렇게 돼 있잖아. 벼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잡고 요 날로 뜯어내는 데 쓴다. 해봤어요. 반달 돌칼. 너무 잘했어. 그래서 벼농사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다는 걸 알려주는 유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뭐가 아니야? 무슨 재질이 뭐예요? 반달 돌칼? 청동제가 아니야. 청동제가 아니야. 청동제 농기구는 안 쓴다고. 반달 돌칼입니다. 석재 농기구예요. 그죠? 그래서 청동제 농기구 X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근데 벼농사를 시작한 게 왜 청동기 시기의 가장 큰 변화냐면 서양 인구랑 뭐 동양 인구랑 혹은 뭐 서양 문물이든 뭐 동양 문물이든 이렇게 지금 민족성이든 뭐 이런 거를 가장 크게 차이 나게 한 배경이기도 한데 서양 애들은 주식이 뭐예요? 밀. 밀. 얘네는 그러니까 밀에서 뭘 먹는 거야? 빵. 빵 먹잖아. 빵. 밀가루에서 빵이 나오는 거지. 우리는 뭐 먹어요? 주식이 뭐야? 쌀. 밥은 어디서 나와? 날. 쌀에서 오잖아. 우리는 쌀농사를 짓는 거예요. 벼농사. 벼에서 쌀이 오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밀농사도 지을 수 있고 쌀농사도 지을 수 있는 지역이야. 그러면 그 지역에서 무조건 뭐 농사를 짓는다? 쌀. 쌀농사를 짓습니다. 무조건. 왜 쌀농사를 짓지? 귀여워서. 밥 먹고 싶어서. 수확량이 이쪽 어느 쪽이 수확량이 많을까? 아, 쌀. 쌀. 이쪽이 수확량이 압도적입니다. 여기는 1kg 심잖아. 그러면은 1kg를 심으면 한 10kg 정도를 수확한대요. 근데 여기는 1kg를 심으면 120kg을 수확할 수 있어요. 와. 수확량이 12개지.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벼는 입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고개를 숙인다. 왜 고개를 숙입니까? 무거워서. 달리기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그 강아지 풀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밀들은 실제로 밀 농장 같은 거 가보면 밀들이 다 고개를 똑같이 들고 있거든. 근데 여기는 무거우니까 대기실에 달려있다 치면은 머리가 무겁게 지금 다 숙이고 있는 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전에는 뭐 보리 뭐 이런 거 농사 지을 때는 그렇게까지 잉여 생산물이 많지가 않았어. 남는 식량들이 얼마 없었다고. 근데 이제 식량은 아까 구석기 시대까지 얘기했죠. 사냥용 이런 거는 썩어서 금방 말라. 잉여 생산물이 생길 수가 없어. 근데 신석기 시대 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토기 같은 거 만든 거잖아. 근데 그 잉여 생산물이 엄청 많아진 거야.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하고 적게 가진 사람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시기가 청동기부터입니다. 이전까지는 농사 지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수확량이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수확량이 이렇게 그 농경 기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품종 자체도 변동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이런 생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생겼지. 이해가요? 그리고 이제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적게 가진 사람이고 남이 많이 가졌으면 뭐 하고 싶겠어? 뺏고 싶겠지. 전쟁이 격화될 거야. 그다음에 가진 사람은 뭐 어떻게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쟁하고 국가를 만들고 군대를 키우고 계급이 생겨나고 처음 등장한 게 청동기입니다. 뭘로 시작됐다? 변홍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잉여 생산이 나타나고 사유재산, 잉여 생산물 뭔지 알죠? 남는 거라고. 먹고 남고 남은 거를 저장하는 그런 게 잉여 생산인데 변홍사 시작하면서 잉여 생산이 많이 나타났어.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도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급도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부족 사유재산이 등장하니까 부족 간 전쟁이 확대될 거야. 그래서 18번에 군장 국가라고 적으세요. 최초의 국가입니다. 최초의 국가. 군장은 그냥 군장에다가 군장 국가 적어놓고 군장 국가. 군장 국가라고 적어놓고 약간 그 부족장 같은 개념이에요. 부족장 같은 느낌의 국가입니다. 고조선, 옥조, 동해 같은 나라들이 군장 국가였어. 근데 조금 이따 합시다. 연맹왕국 단계는 이제 철기 시대 때 연맹왕국인데 조금 이따 나올 거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계급이 나왔기 때문에 계급 사회라는 걸 알려주는 유물이 나옵니다. 고인돌? 그게 뭐냐면 고인돌이야. 그래서 청동기 시대 유물로 나와요. 계급 사회 고인돌까지 알아둬라. 청동기 시대 유물로 나온다. 계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내 권위를 과시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은 대단히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내 무덤을 화려하게 짓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계승자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막 하니까 내 아들은 나는 그 아들이니까 이 정도 권위를 가졌어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청동기는 다 뭐에 쓴다고 좀 밑에 의뢰 도구로 돼 있죠. 청동기는 이렇게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 같은 거 못 써. 못 쓰기 때문에 전부 다 의뢰용품으로 썼습니다. 제사할 때 주로 뭘 쓰냐면 칼, 거울, 방울 세 가지. 이거 다 뭡니까? 의뢰 도구지. 근데 어디 나와? 당군 신화 보면은 환웅이 그 이거를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은 그 일본 신화 돈 따가지고 최강수가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칼, 거울, 방울이 환웅이 환인한테 받아온 삼신기라고 세 가지 도구야. 그러면 이 칼, 거울, 방울이라는 거는 이 단군 왕검, 이 환웅 무리가 어느 문명 기반이라는 거야. 칼, 거울, 방울을 삼신기로 가져왔다는 거야. 청동기 문명 기반 문명이란 거예요. 환웅 세력은. 근데 얘네가 누구를 정복한 거야? 곰이랑 호랑이를 정복한 거지. 곰, 호랑이는 무슨 신앙이야 이거는? 토테미즘이지. 언제 처음 나왔어요? 신석기 시대 나왔지. 그래서 당군 신화를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칼, 거울, 방울이라는 청동 문물을 지닌 청동기 기술을 지닌 단군 무리가 아직 곰, 호랑이, 토테미즘 같은 신석기 문명을 향유하고 있는 얘네들 부족을 정복하면서 세운 나라가 결합하면서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란 거예요. 이해가죠? 그런 걸로 나와. 그런 걸로. 그래서 방울은 안 나오는데 한능검이나 뭐 공무원 시험에는 방울도 나와요. 팔주령이라고 이렇게 방울 모양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는데 우리 교육 과정은 아니고 칼하고 거울이 나옵니다. 칼하고 이거 전부 다 이 칼은 그냥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고 칼은 정치적 권위 이런 거 제사 지낼 때 쓰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고 거울은 반딱반딱하잖아. 이전에 다 뭐만 썼다고? 돌만 썼어. 돌은 태양빛 받아도 어때요? 만사하지. 그래서 내가 제사 지낼 때 딱 태양 청동 거울 딱 차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태양빛을 딱 받아가지고 딱 거저거저 빛이 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권위를 드러내는 거야. 왜 돌은 이런 거 막 해도 딸랑딸랑 해도 돌은 소리 안 내잖아.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이 낼 수 없는 신령한 소리를 내는 그런 존재인 거지. 그런 방울이 어떤 거? 진짜 방울. 그 무당들이 쓰는 그거예요. 다 무당들이 쓰는 도구야. 의뢰용품. 제사 지낼 때 쓰는 제사의 용품. 이해가지? 거기서 똑같이 당군에서 온 거지. 지금 무당 제도가 샤머니즘이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권위를 드러내는 의뢰용품으로 썼다. 그래서 처음에 비파형 동검이라고 써요. 비파형 동검. 만주 지역에서 주로 쓰던 의뢰용품입니다. 비파형 동검. 20번이요. 몇 번이지? 20번입니다. 비파형 동검. 19번이 고인돌이야. 19번 고인돌 계급사회.
20번이 비파형 동거. 그리고 밑에 거친 무늬 거울도 알아보라. 거울인데 처음 쓴 거울이라 가지고 거친 무늬로 만들어진 거울입니다. 그리고 철기 시기에 일어난 가장 큰 경제적 변화는 뭐냐면 철제 농기구가 사용된 거야. 철제 농기구로서요. 21번 철제 농기구. 아까 청동기 시기는 뭐가 안 됐다? 청동제 농기구가 안 됐다. 반달 돌칼자잖아. 근데 여기는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져요. 아까 1500도 이상만 넣으면은 기술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다 그랬지. 열린 게 철이기 때문에. 근데 1000도만 넣으면 되긴 한데 청동기는 만들려면 구리 주석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 이거는 아무나 못 쓰기 때문에 의뢰용품으로 썼고. 근데 1500도 넘을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은 여기는 널린 게 철이라서 철제 농기구 같은 거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생산량이 더 어떻게 되겠니? 철제 농기구를 쓰게 되면 엄청 늘어나겠죠. 옛날보다 더 많이 늘어나겠지. 돌은 농사 지을 때 돌 무슨 돌나 이런 거 쓰다가 땅 이런 거 막 돌뿌리 걸리면 돌 농기구가 부서질 거 아니야. 근데 철은 그 돌 깨면서 농사 지을 수 있겠지. 수확량이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생산력이 또 증가하고요. 그래서 전쟁이 격화될 거고 전쟁이 더 많아지겠지. 생산량이 더 늘어나니까. 잉여 생산물을 뺏으려고 전쟁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전쟁이 격화되니까 뭐도 사용되냐면 철제 무기도 사용돼요. 전쟁이 엄청나게 격화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부족 간 전쟁에서 뭐가 만들어졌어? 군장 국가. 근데 여기는 군장 국가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국가 간 전쟁에서 뭐가 만들어지면 22번이 연맹왕국이다. 연맹왕국. 여기는 부여, 고구려, 삼한 같은 나라들이 속하는데 이런 형태입니다. 사출도라고 들어봤니? 부여의 연맹왕국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는 각각의 부족들이 있고 그 부족들 중에서 좀 잘 나가는 부족이 왕 부족이 돼가지고 이 얘네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정치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왕건이 세겠니 안 세겠니? 안 세. 얘네들끼리 협의해서 뽑은 애들이잖아. 얘네들끼리 따로따로 그러니까 그 고구려 같은 경우는 왕 밑에 사자 조위 선인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전로부, 소노부 밑에도 사자 조위 선인이 따로 있어. 그러면 여기 사자가 여기 사자보다는 당연히 좀 낫겠죠. 왕 사자가 더 높겠지. 근데 얘가 얘한테 충성하겠니 안 하겠니? 아니야. 걔들이 완전 따로 놀아요. 얘네도 따로 제사 지내고 얘네도 따로 제사 지내고. 그리고 부여에서는 뭐까지 있냐면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은 왕이 쫓겨납니다. 왕이 힘이 있다 없다? 왕이 힘이 없는 시기야. 그래서 얘네를 쭉 일렬로 줄 세우는 게 뭐냐면 중앙집권화 혹은 통치체제 정비인데 율령반포예요. 율령반포를 해가지고 얘네를 일렬로 쭉 아래로 줄을 세울 수 있던 나라가 딱 세 나라밖에 없어. 고구려, 신라밖에 없어가지고 걔네가 중앙집권 국가하면서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연맹왕국 단계까지는 여러 나라 성장으로 외워요. 괜찮죠? 그러니까 처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장국가. 그 다음에 분장국가들끼리 전쟁 많아가지고 뭉친 거 뭐 연맹왕국들 중에서 중앙집권화를 이뤄가지고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애들이 중앙집권국가입니다. 중앙집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기라고? 청동기 시기 때 처음 나온다. 부족들끼리 전쟁해가지고 그 부족장이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근데 이 부족들끼리 전쟁해가지고 연맹왕국 부족들끼리 뭉친 거지. 그리고 이 다른 부족들을 다 왕 밑으로 쭉 일렬로 줄 세워가지고 넌 내 밑이야라고 딱 세팅을 한 게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여기 들어간다고. 감이나 괜찮니? 자, 그거를 22번 연맹왕국이라 그런다. 부여, 고구려, 삼한 같은 나라들이 부여 사출도, 고구려의 오부체제, 그 다음에 삼한, 백제도 뭐 오부체제, 신라는 육부체제 이런 식으로 여러 부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형태 연맹왕국이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좀 커졌기 때문에 요 시기부터 어떤 것도 나오냐면 중국이랑 교류가 나와요. 이전까지는 부족 국가 단위 때문에 나라끼리 되게 좀. 네. 근데 이제 생산량이 많지. 철제 농기구 막 사용하고 잉여 생산물 많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저기 다른 나라들이랑 교류가 생겨요.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철기 시기.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붓이 나와요. 한자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오냐면 중국 화폐가 나옵니다. 중국 화폐. 이 중국 화폐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알아두자. 명도전이라고 합니다. 명도전. 24번은 붓이고요. 붓.
창원 다홀이라는 곳에서 붓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붓이 사용됐다는 거 보니까 한자를 썼겠구나. 한자는 어디였어? 중국이 썼으니까 중국이랑 교류가 있었겠구나. 그걸 추론을 하는 거고. 그리고 25번이 명도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이 도자는 뭐를 쓰냐면 이 밝은 명자가 새겨진 칼 모양 돈이라고 해서 명도전이라고 해요. 아 뭔지 알아요. 이렇게 생겨요. 대충 이런 느낌 생겨요. 면도칼처럼 생겼어요. 면도칼처럼 생겼다 그래서 면도전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칼 모양으로 생겨서 칼 모양, 칼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쓰이는 화폐인데 밝은 명자가 새겨져 있는 요 화폐가 한반도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고 중국이랑 교류를 했겠구나. 어느 시기라고? 철기 시기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괜찮죠? 23번은 세형 동검이라고 빠졌네. 세형 동검 쓰세요. 세형 동검. 자, 요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조금 이따 지금 할 거니까 미리 하자. 우리나라 최초 국가는 뭡니까? 고조선. 고조선인데 단군조선이죠. 단군왕검 나오던 시기. 단군조선인데 단군조선이 위만조선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위만은 연나라 유민 집단이에요. 근데 연나라 유민 집단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그 단군조선 마지막 왕이 그 준왕이라고 있거든. 이 준왕이 연나라가 멸망했을 때 연나라 유민인 위만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허용했단 말이야. 이게 허용한 이유가 그 춘추전국 시대에 중국에서 누가 통일했어? 진시황이 통일했어. 진시황 할 때 전국 칠웅이라고 나오는 전국 칠웅 중에 하나가 연나라거든요.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 연나라의 유민인 위만이 여기 들어오는 거를 이제 단군조선 마지막 왕인 준왕이 허용을 한 거지. 왜 허용을 했냐면 춘추 전국 시대 말년에 중국에서 이미 뭐가 일반화됐기 때문에 철제 기술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거 기술 받아들이려고 허용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냥 세력을 받아들인 거야. 그다음에 저 멀리 변경수비를 맡겼어요. 근데 변경수비 맡겨놨더니 얘네가 이 발달된 천기 기술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단군조선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이제 고조선을 장악한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단군조선까지는 철기 기술이 도입되고 일반화되진 않았어. 근데 위만조선 시기는 철제 기술이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이 철기 시기에 한반도 안에서 나타나는 양식이에요. 요거를 세형 동거든요. 그러니까 만주지방입니다. 만주지방. 단군조선까지 만주지방이 있었고 위만조선 때는 한반도 밑으로 내려오는데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그 청동기 양식이 여기는 비파 모양을 닮았고 비파형 동검이라 그래. 여기는 가늘색자를 씁니다. 세형 동검이라 그래. 그림이 아마 나와 있을 텐데 그림을 한번 보자. 잠깐만. 여기 10페이지에 나오네요. 10페이지 보면. 저희 아무 책이 없어요. 책을 나눠줘야 된다 맞다. 나눠주지 않았나? 안 나눠줬나? 안 나는. 여기 있네. 10페이지를 봅니다. 책은 좀 사오세요. 짠. 10페이지를 보면은 자료 3번 보이죠? 자료 3번. 자료 3번 제일 오른쪽에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 보이죠? 비파형 동검은 가운데가 이렇게 좀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 그러고, 요 세자는 그 가늘 세자를 쓰거든요. 세발낙지 들어봤죠? 세발낙지는 발이 몇 개입니까? 8개야. 가늘 세자를 씁니다. 가늘 세자. 가는 발을 8개 가지고 있어서 가는 세발낙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홀쭉하죠. 오른쪽 보면은 비파형 동검에 비해 쭉 일자로 홀쭉하게 생겼죠. 그래서 가는 동검이라고 해서 세형 동검이라고 해요. 여기는 한반도에서 출토되고 철기시대입니다. 비파형 동검은 만주에서 출토되고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단군조선이 만주에 있었어요. 괜찮죠? 다시 빈칸으로 돌아옵니다. 이까지가 선사시대 다 한 겁니다. 쓸데없이 좀 오래 한 것 같은데.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쭉 13페이지로 가서 일단 바로 문제. 2번 다 풀 필요까지는 없고 2번, 4번, 2번, 4번, 5번. 9번, 5번 안 해요? 5번 해? 2번, 4번, 5번
9번, 10번 풀어보자. 2번, 4번, 5번, 9번, 10번. 4분 주겠습니다. 5문제니까. 자, 다시 빈칸지로 돌아왔어요. 보조선인데 아까 단군왕검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라 할 수 있다고? 단군왕검. 어떤 정치 체제가 어떻다? 재정 재정합 일치다. 재정 일치다. 재정 분리 나오는 건 어디만 재정 분리가 나오냐면 삼한 지역에서만 나중에 재정 분리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재정 일치입니다. 정치적 지배자가 종교적 지배자야. 당군이 제사장이래잖아. 단군 재단단자를 쓰고요. 왕검은 큰 칼이고 정치적 지배자고요. 그래서 몇 번이니? 26번에 재정 일치라고 적고요. 그리고 당군신화는 천신신앙과 토테미즘 뭐 천신신앙은 뭐예요? 천신신앙. 그 환우 환인이 하늘을 내려보내가지고 홍익인간 뜻으로 세상을 교화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까 천신숭배 신앙이고요. 얘네는 청동기 문명입니다. 그리고 그 토테미즘은 어디서 나와요? 곰이랑 호랑 곰호랑이 나오는 거. 여기는 신석기 문명이겠죠. 그래서 하늘숭배, 뭐 천신신앙, 토테미즘 이런 거 나오고 27번에는 단군 조선 때는 누가 쳐들어오냐면 연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연. 27번에 연이라고 적어주세요. 연. 자, 광문조선이 처음에는 어디서 출발했다? 만주 지방에서 출발했어요. 어디라고 하냐면 요령 지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동 여서, 이거부터 하자. 이게 가장 기초가 이건데. 요동 요서가 어디예요? 요동 요서가. 어디가 만주고 어디가 요동 요서야? 아래. 여기가 중국 이렇게 있죠. 만주는 어디가 만주냐면 여기 만리장성 이북을 만주라고 합니다. 만리장성 이북. 중국이 지금은 그냥 다 그 넓은 다 중국 땅덩어리인데 원래 중국 지금 그 소수민족이 총 몇 개예요? 54개 소수민족이야. 근데 이제 주 민족은 뭐고 중국이? 한족, 한 개 민족이지. 근데 한 개 민족인 한족이 전체 중국 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 9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차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어디 문화권이야? 문경 문화권이에요. 한 황하강, 양쯔강 인근에서 생활하던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아예 생활권이 달라요. 지금은 청나라 이후에 청나라 이후 얘네가 중국 문화권으로 편입된 거는 얼마 안 했어. 한 100년, 200년밖에 안 했어. 그 전에 한 4,000년 가량은 완전 따로 살았어. 완전 따로. 그렇지? 근데 얘네는 농사를 못 짓는 애들이잖아. 농사를 못 짓고 뭘 해? 유목을 해요. 주로. 유목을 하는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인구가 얘네는 농경 문화권이니까 인구가 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애를 낳는 거지. 그리고 벼농사 막 지으니까 생산량도 많으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근데 유목 사회에서는 인구가 늘어나잖아. 그럼 부족이 다 굶어 죽어. 그래서 인구가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장남이 자기 따르는 애들 데리고 분가를 해요. 근데 민족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은 언어랑 풍습 기준으로 하거든. 여기는 다 같이 모여 살잖아. 농사 지으니까. 그래서 인구가 많은데 다 같은 문화권입니다. 근데 여기는 분가를 하면 저 멀리 떨어져 나가면 언어랑 풍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네는 소수민족이 많은 거야. 다 농사를 못 짓는 애들이지. 위구르, 티베트, 남만 지역 예전에. 괜찮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만리장성 이북에 농사 못 짓는 애들을 만주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동북 삼성 지역이에요. 동북 삼성. 동북 삼성이 어디냐면 요렇게 세 개로 떼가지고 여기를 요령성이라고 해요. 중국어로는 랴오닝성이라고 합니다. 왜 랴오닝성이냐면 왜? 네네네. 왜 랴오닝성이냐면 담임이라서? 왜 랴오닝성이냐면 여기 지나가는 강 이름이 요하강이라는 강이야. 여기를 흐릅니다. 요하강. 그래서 거란족이 여기서 출발했거든. 나중에. 그래서 거란족이 나라 이름을 뭘로 만들어? 요 나라로 만드는 이유가 요거라 써요. 요하강. 그래서 요하강 서쪽을 서쪽이죠. 요 서지방이라 그러고 요하강 동쪽을 요동지방이라 그래요. 고구려는 어디까지 갔냐면 요동지방에서만 놀았습니다. 여기. 고조선은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어요. 요하강 유역에서 인근에서. 괜찮니? 그리고 여기가 길림성, 지린성이라고 하죠. 중국어는 길림성이고 여기가 흑룡강성, 중국어는 헤이룽장성. 이거를 합쳐가지고 동북삼성, 이거를 합쳐서 만주 지역이라고 불러요.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데 요령 요소는 생각보다 좀 지역이 되게 조그만해요.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괜찮니? 이제 여기는 전부 다 고구려 땅이었다 옛날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연나라 침입 받기 전에는 여기서 출발했어 고구려가 그러니까 고조선이 그러다가 누구랑 싸운다고? 연나라랑 싸워서 한반도 지역으로 들어가요. 어느 시기냐면 춘추 전국 시대예요. 춘추 시대 제일 잘 나가던 다섯 나라가 춘추 5패라고 있어. 제진 초월 다섯 나라고 전국 시대 제일 잘 나가던 일곱 나라가 전국 7홍이라고 있어요. 한, 위조, 송제, 양, 진인데 진나라가 나중에 통일하고. 근데 여기 전국 7홍 중에 한 나라가 이제 연나라인 거지. 얘랑 싸우다가 이제 고조선이 밀려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연의 침입 27번입니다. 연의 침입. 중심지가 요령에서 평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고조선까지는 단군조선까지는 청동기 시기까지는 뭐라고 할까? 무슨 동검이었어? 비파형 동검은 어디서 발견되겠니? 만주에서 발견돼. 만주에서. 근데 이제 철기 시대가 도래하고는 위만조선 이후부터 본격적인 철기 시대거든요. 철기 시대 이후에는 전부 다 뭐라고? 한반도에 하는 거지. 세형동검으로 해서 전부 다 어디 출도된다고? 세형동검? 한반도에서 출도돼. 한반도에서 출도돼요. 한반도에서. 만주 지역에서 안 나온다. 27번 그래서 연나라 침입이고 요령에서 평양으로 이동하고요. 요 시기에 연나라가 침입하고 나서 살짝 틈이 생겨. 왜냐하면은 전국시대라 가지고 진나라가 전국시대 통일하면서 연나라까지 조금 이따 멸망시킬 거거든요. 지지고 먹고 싸운다고. 우리가 한반도로 쫓겨나고 나서 세력에는 조금 밀렸지만 얘네가 중국 애들이 우리를 신경 쓸 겨를이 잠깐 없어요. 그때 우리가 중앙집권화를 이뤄요. 뭐 하냐면 부자세습이랑 관직명을 만들어. 왕칭호를 쓸 거예요. 우리. 괜찮지? 그래서 왕이 세습 부왕 준왕이라고 씁니다. 28번이 준왕.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입니다. 준왕. 나중에 위만을 받아들이는 그 준왕이야. 준왕이고 관직명은 만든다는 거는 우리 연맹왕국 단계 됐죠. 아까 연맹왕국 단계인데 얘네들을 내 왕 밑으로 줄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집권합니다. 이때부터 조금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군장국가 단계도 봅니다만 고조선은 연맹왕국 단계까지도 아니고. 네, 이런 관직명을 썼다는 거는 왕권이 좀 강해졌다는 얘기야. 부자세습을 한다는 것도. 자, 여기 관직명은 상대부 장군이라고 씁니다. 상대부 장군. 뭐랑 구분하냐면 고구려의 관직명은 뭘로 나올 거냐면 사자, 조의, 선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조금 날 겁니다. 근데 고조선에서는 뭐 단어가 나오면 상대부 장군. 상은 재상 상자고요. 재상이라는 뜻이고 대부는 사대부입니다. 관료계급이고 장군은 군사적 지배자. 그러니까 장군이지 말 그대로. 그 무반 계층, 문반 계층, 재상 이런 거 다 갖추고 있었다. 상대부 장군 29번 관직명까지 정비를 했다. 일단 조금 잘 나가던 시기야. 그러다가 여기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진나라가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연이 멸망했어. 연이 멸망했으니까 여기 연나라 유민 애들이 고조선으로 들어와. 근데 전국 시대 말년에는 중국에서는 철기가 본격화되어 있던 시기라 이 연나라 유민 계층도 철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철기 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철기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서 이 유민 계층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 유민 계층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위만을 받아들이고 변경 지역 수비를 맡거든. 여기 수비를 맡기는데 얘네가 철기 기술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단군조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 준왕은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세력에 고조선 세력이 들어가. 그래서 얘네가 발달된 기술을 여기 넘겨줄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은 요 철기 기술 막 하면서 중국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위만조선부터는 중국의 그 지방 정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연나라가 중국이잖아. 그래서 위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군조선을 멸망시키고 위만조선이 된 거니까 너네는 중국 지방 정권이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고조선 우리 역사로 서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원래 누구 땅이었어요? 우리 거. 원래 고조선 땅이었어. 단군조선 땅이었는데 연나라가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한 100년간이 아니야. 100년? 요 사이 100년밖에 안 넘는단 말이야. 100년 동안 한반도에서 좀 있단 말이야. 원래 여기 있던 사람들은 누구겠니? 고조선 유민이야. 원래 살던 사람들. 근데 위만이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냐면
호복을 입고 상투를 들고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상투는 중국에서 안 틀거든. 우리만 트는 문화야. 그리고 호복은 오랑캐 옷이라는 얘기거든요. 호가 오랑캐 옷자를 써서. 근데 중국 입장에서 오랑캐 옷이면은 우리 입장에서 무슨 옷이겠니? 고조선 사람 옷이겠죠. 호복을 입고 상투를 들고 일로 들어왔으니까 아마 여기 연나라가 차지해서 그쪽 지역에 살던 그 원래 고조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혁명을 일으킨 걸로 봐. 그리고 뭐냐면은 얘네는 원래 왕을 칭하면 중국에서는 천자는 그 연호 같은 거 쓰거든요. 연호도 안 써요. 그리고 고조선이라는 직위를 그대로 계승해요. 계속 고조선입니다. 그리고 원래 중국에서 다른 민족들이 통치하면은 원래 있던 민족 차별하고 그러거든. 근데 여기는 원래 있던 지배계층이 그대로 흡수되고 밑에 피지배계층까지 그대로 통치 체제가 그대로 유지돼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편연적이든 뭐든 유사성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위만 조선이 단군 조선을 계승한 걸로 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괜찮지? 그래서 위만의 쿠데타 이후에 31번에 철기 문화가 본격 수용입니다. 철기 문화. 철기 문화. 몇 번이냐면 31번 철기 문화. 그래서 철기 문화가 도입된 거는 단군 조선 때고 철기 문화가 본격화된 건 위만 조선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철기 문화가 본격 도입됐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조금 국력이 강해졌다는 걸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 시기에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유리하게 뭐 있냐면 진나라가 어떻게 돼? 진나라가 춘추전국 시대 통일하고 어떻게 해요? 15년 만에 멸망해. 가혹한 법가 통치와 만리장성 닿는 등의 가혹한 노동력 수치 때문에 15년 만에 멸망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 개꿀. 그래서 좀 잘 나가. 근데 이걸 누가 통일하니? 진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장군, 멍군, 초한지 막 요식이잖아. 장기의 배경이 됐던 한나라 금방 통일을 해요. 곧 통일합니다. 곧. 그래서 한나라가 통일을 하면 이제 중국의 단일 왕조가 들어서니까 우리가 또 조금 잘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기 도입하고 나서 진한 교체기 혼란기 동안 뭔 일을 했냐면 여기가 예족이라 그래요. 동해할 때 나오는 그 예족입니다. 한반도 동쪽 지역에 살던 애들이야. 동북 쪽에 살던 이 예족들이랑 밑에 있는 진이라고 한반도 남쪽 지역에 살던 어떤 부족 혹은 뭐 국가 혹은 뭐 특정 정치체랑 중국 애들이 교류하는 길목을 막고 그 중개무역 이익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중국 사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진나라랑 예나라는 중국의 조공을 바치러 오고 싶은데 고조선이 가로막고 조공을 못하게 막고 그 이득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중개무역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거슬리지. 다시 통일해가지고 우리가 천하의 지배자인데 중원을 통일했으니까 옆에서 이게 깔짝깔짝하면서 이게 조공 바치는 것도 가로막고 이익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 중개무역 때문에 한 고조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개무역 이익 독점했다. 이건 우리가 좀 잘 나가는 겁니다. 잘 나가니까 이제 한나라가 중원 통일하고 나서 이제 결판을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저기 32번이 한, 예, 진 중개무역이야. 한은 요게 한나라고 얘는 동해할 때 나중에 나오는 그 예족입니다. 예족. 동해할 때 그 예족. 여기 예맥족이라고 해요. 고구려에 있던 지역은 맥족이라고 그러고 이쪽에 동해에 있던 지역은 예족이라고 그러고 남쪽이 진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나라와 예진 사이를 가로막고 중개무역 이익을 독점했다.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한나라는 그 다음에 쳐들어올 겁니다. 33번에 한과 전쟁. 33번 한과 전쟁. 자, 구분을 합니다. 단군 조선은 어떤 나라랑 싸웠다고? 단군 조선은 연나라랑 싸웠다. 연나라. 전국 칠흥 중에 하나였던 연나라랑 싸웠다. 위만 조선은 누구랑 싸웠다고? 한나라랑 싸웠다. 한나라랑. 단군 조선 연나라. 그다음에 그 위만 조선 한나라 구분해야 돼요. 한나라한테 멸망당하는 거죠. 좀 어쩔 수 없었던 게 이때 당시 왕이 한무제예요. 한무제. 중국에서 좀 제일 잘 나가던 전쟁 문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좀 고조선이 그래도 한반도에서 좀 센 국가라도 여기는 좀 당하기 좀 시기가 안 좋았죠. 시기가 이상한 왕을 만나가지고 중국 왕을 베트남도 정복당하고 우리나라도 정복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한과 전쟁에서 고조선이 멸망한다. 108번대 이렇게 해서 108년도에 멸망합니다. BC 108년도에. 자, 그래서 뭐가 설치되냐면 34번 한사군이 설치돼요. 진번, 임둔, 낙낙, 현도라는 4개의 군이 설치되는데
한 나라가 설치했다 그래서 한사군이라고 그러고 최후까지 남은 군이 뭐야? 한사군. 낭낭군. 그 낭낭군주와 호동왕자 전설 알죠? 고고 거기 세웠던 그 마지막 한 나라의 군이 한사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시간이요? 집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수업 시간에. 어디까지 외우냐면 별로 진도를 못 나갔는데 25번까지만 외워라. 선사시대까지만 하자. 25번까지요? 25번까지. 근데 커트라인이 26개라고 하시죠? 그